자, 앞에 보도록 할게요. 자, 쌤 이름은 카톡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신범철이라고 하고, 그래서 범철T라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범철T 영상으로 찾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번 주만 원래는 담당을 했지만 쭉 계속 갈 것 같아요. 혹시라도 변동사항 있으면 연락 드릴 겁니다. 성민 선생님한테 지난주에 다 얘기 들으셨죠? 자, 이름 한 번씩 불러볼게. 자, 고은세, 이세, 김범석, 노채현, 문효준, 방진영, 윤혜인, 이하람, 정윤석. 네. 자, 일단은 데일리 테스트 먼저 꺼내보도록 할게요. 데일리 테스트. 지난주에 라이팅 수업을 했었던 것 그대로 데일리 테스트로 지금 등장했고, 데일리 테스트는 한 번에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확인해가지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지난주에 어떤 주제로 에세이를 배우고 있었지?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 꿈이지. 응? 꿈이지. 꿈의 집. 내가 미래에 뭐 한다면 뭐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쓰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 자, find the mistake in each sentence and rewrite the sentence라고 하고 있어. 각 문장의 실수,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찾고 그것을 고쳐보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 틀렸던 부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Finally, 마침내 there will be skylight, 채광이 있을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So I could see the stars at night. 밤에 별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채광창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쪽 문장이랑 이쪽 문장 비교를 해봤을 때 이 skylight의 존재 이유는 이쪽에 목적을 두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 중에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어떤 표현을 쓰라고 배웠었지? 분명 씨의 이름 불러볼까요? 정윤석, 어떤 걸 쓰라고 배웠습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배운 거 맞죠? 자, 여기 so that 꿈은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so that 꿈은 사용하라고 했었어. 그럼 as 부분을 이 as를 뭘로 바꾼다? that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주시고요. 그럼 해석 한 번씩 해보면, 자,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가 있을 것이다? 채광창이 있을 것이다. 채광창이 있을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밤에 별을 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석해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어떻게 틀렸지? 소댓을 안 배운 거예요? 생각이 안 났어요? 이렇게. 자, 2번 보도록 할 거예요. 2번에도 똑같이 볼 건데, 봤을 때 it would be have living room, 거실이 있을 겁니다. which ceiling is very high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법 시간에도 배웠을 수 있겠지만 관계대명사가 등장을 했을 때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고 배웠어요? 불완전하다고 배웠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근데 여기 봐. 자, ceiling is very high 라고 해가지고 완전한 문장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더라도 얘가 틀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해석을 해보았을 때 ceiling, 이 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천장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천장의 주인은 living room, 거실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ceiling에 관사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관사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뭐 선택하면 좋을까? whose지. 자, whose에는 바로 명사가 들어올 것이고 of which 다음에는 관사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있거나 혹시라도 없다면 쌤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which 틀려가지고 whose로 바꿀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해석을 한번 시켜볼게. 문효준 해석 한번 얘기해 볼래요? 천장이 매우 높은 거실이 있습니다. 천장이 매우 높은 거실이 있을 것이다. 천장이 매우 높은 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나의 꿈의 집이 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 꿈이 집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장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 배웠던 표현을 미루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의 꿈의 집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주어를 먼저 찾아볼 수 있겠지. 나의 꿈의 집은 무엇이다 라고 할 때 맨 처음 들어올 세 단어가 어떻게 될까? My dream house 라고 했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조동사를 통해서 그 추측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조동사 어떤 게 있었지? would를 적어주시면 될 것이다. My dream house would 라고 했고, 그럼 한번 지워볼게요. My dream house would 까지 지워있다. 그럼 나머지 내용들을 미루어가지고 우리가 연작을 진행하면 되겠는데, 자, 나머지 단어들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land, 어떤 땅 위에 있을 것이다. from 뭐뭐로부터, 그리고 be 보아하니 어떤 조동사 뒤에 올 것 같은 동사 원형이었다라는 것이고, 자, any, 큰 large area, 큰 도시, city, 뭐뭐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locate, away, dreamer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림하우스가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배웠던 문장 중에 내 꿈의 집은 어떤 땅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문장 기억나요? 어떤 땅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큰 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할 것이다. 그럼 해석 먼저 써볼까? 나의 꿈의 집은 큰 도시와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어 문장 먼저 나눠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은는이가에 해당하는 주어 어디까지 우리말에서 설정하면 좋을까? 은 이렇게 있지. 그럼 얘가 주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로 끝나는 것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동사에 해당하는 것은 이 조동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위치할 것이다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도시와 떨어진 곳에 방향,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 전치사구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위치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는 들어왔고, 위치하다 라는 표현 우리 같이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위치하다라는 표현 뭐가 있었지? be located in 혹은 on 정도 될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있는데 주어진 낱말들 중에서 in이 있었어요? 없었지? 그럼 on으로 받아주는 게 좋겠다. would be located on까지 해가지고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on located be 까지 지웠어요. 자, 큰 도시와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어떤 도시로부터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럼 떨어진 곳을 일단 찾아보면 되겠지. be located on 넓은 곳, large area, 그리고 도시와 떨어진 곳, away from any city.
자,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작들 진행 다 됐나요? 진행했어요? 안 됐어요? 틀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표현에서 추측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도 지금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드일 것 같아. 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동사에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보겠어요. 동사에 해당하는 것. 동사인 친구는 have밖에 없었지. 그러면은 일단은 들어와 있을 게 would have일 것이다 라고 우리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의 꿈의 집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들로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해석 한 번씩 보면은 현대식의 어플리언스 가전, 부엌 정도로 우리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whose가 들어와 있는 whose 아까 언제 쓴다라고 했지? 소유격일 때 쓸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에 해당하는 건 누가 될까라는 걸 우리가 고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주어에 해당하는 친구는 어떤 명사가 들어왔을 수가 있었을까? 어떤 명사였을까? 힌트는 3번에서 My Dream House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꿈의 집은 어떻게 부엌이 어떠어떠한 부엌을 가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효준이 말한 대로 이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My Dream House였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My Dream House would have 키친을 가질까, 현대식 가전을 가질까? 자, 후수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전이 부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전제품이 부엌을 가질 수 있어? 부엌에 가전제품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렇다라고 하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은 부엌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이 어떠어떠하다라고 했었는데, 아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우리 뒤에 친구 이름이 뭐지? 윤섭인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아까 뒤에 문장 어땠어요? 후수 다음에 문장 어떻게 생겼었어? 문장이 완전하다고 했어요? 불완전하다고 그랬어요? What? 완전하다 그랬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문장들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기 키친 넣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동사에 해당하는 거 are 들어가면 되겠고, 자, 뭐 done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주어가 될 수 있었어요? 아니지. 그러면 이 명사인 application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ppliance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ppliances are don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가전제품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부엌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어진 친구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could chat and relax ourselves.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누구 시켜볼까? 범석? 얘기해 볼래요, 이거? 어떤 거? 배운 거잖아. 챗 뭐야, 챗? 자, 그러면은 하람 얘기해 보세요. Could chat and relax ourselves. 자, 혜인. 일을 이야기하고 쉬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쉴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어떤 공간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겠고,
had a job in the field meeting people 이라고 했습니다. 은세 얘기해 보세요. 다음입니다. 아니요. had a job in the field meeting people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 자, 진영이 얘기해 보세요. 제 인더 필드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In the field 뭐 그 분야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분야에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분야에서 직업을 갖는다. 사람들을 만나는. 자, 그 다음에 help not only customers but also newcomer with their know-how. 여기 유커머스가 뭐예요? newcomers 잠깐만. with their know-how. newcomer라고 하면은 그 요거는 쌤 다시 확인해서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뉴커머 넣은 채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고객뿐만 아니라 뉴커머들 그들의 노하우도 좋아요. 자, see people curing themselves, especially their mental health. 이것은 이제 누구 남았나? cure. 치유하다. 사람들 보고 그들 서로 치료하고 음, 그들의 멘탈을 스피추얼리 특히 그들의 정신 건강을. 오케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치유하면서도 그들의 정신 건강을 치유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넣었던 여기에 우리 해석했던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I like meeting and helping people in face. 나는 이제 대면으로 얼굴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I wish I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수다 떨고 싶을까? 아니면 사람들을 직접 필드에서 만나고 싶었을까? 아니라면 그 고객들도 갖고 싶고 고객들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뉴커머라는 사람들 또한 도와줄 수 있을까? 혹은 사람들을 치유할까? 라는 것들을 찾아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이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 필드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걸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두 번째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y dream job, 나의 꿈의 직업은요, would be asking people,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What problem they have,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and giving a solution for them, 그들에게 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어. 그러면서 I want to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 I would like to be remembered as a good person. 나는 좋은 사람으로서 기억되고 싶어.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과 수다 떨 거야? 아니면 고객들 도와줄 거야? 아니면 사람들 치유해 줄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대.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주고 싶대.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기억될 만한 거. 네 번째, see people curing themselves, especially their mental health 해가지고 네 번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as for my colleagues, they would be very kind with bright smile. 내 동료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아주 친절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아주 친절한데 뭐를 가진 채 밝은 미소를 가진 채. 자, 그래서 그들은 뭐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뒤에 내용 그대로 읽어 가보도록 할게요. Such as some tips they got from their experience. 자,
such as like과 같은 거, 뭐뭐와 같은 some tips, 몇 가지 팁들이야. 조언들. 그 조언이 뭐야? 그들의 경험으로 받았던 조언들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아까 읽어본 것 중에 비슷한 말 있었지 않아요? 그들이 경험으로부터 얻었던 것, 얻었던 조언. 요거를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읽어본 보기 중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경험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 경험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실패? 응? 뭐라고? 경험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힌트라면 보기문에서 딱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였을까? 자, 그냥 여러분들 요거를 some tips, experience 두 단어를 옆에다 써놔. 노하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노하우를 배운다.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뭐냐면 하는 방법이야. 하는 방법.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렇게 우리말로 노하우에 쓰면 사람들이 좀 예상해봤을 수도 있었는데 노하우라고 해가지고 잘 모른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노하우가 되겠고, 그럼 마지막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will be a public space like living room at home. 자, 뭐가 있을 거야? 그 공공장소가 있을 거야. 뭐와 같은? 거실과 같은 공공장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수다 떨고 휴식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까지 넣어주시면 완성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하고요. 데일리 테스트는 휴식 시간 끝나고 쌤이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쌤이 잠깐 들었는데 너네 그 어법교재 안내 못 받았다고 했죠? 혹시 받은 사람? 그럼 엄마가 샀어요. 받은 사람은 일단 꺼내보세요. 이거 쌤 한번 보여주시고. 자, 얘들아 이제 다음 그 문법 시간에 쌤이 일단은 종이 줄 거거든. 혹시 메모할 수 있는데 메모해보세요. 빠르게 통하는 영문법 핵심 1200제 레벨 3. 이거 있어요? 안 갖고 온 거야? 안 갖고 와. 이거 이제 문법 시간 할까요? 윤섭이 이거 있니? 좋아요. 자, 이걸로 천천히 문법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책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계속 손 들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법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통하는 영문법. 자, 쌤이 뽑아준 거에는 그 차례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종이가 조금 그래가지고. 근데 챕터 1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앞에 보고 얘기해도 돼. 뭐라고 돼 있지? 시제. 텐스라는 거예요. 시제. 시제라는 것은 뭐지? 시제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좋아요. 시제는 뭐라고?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안 나오니.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떻게 시간을 나타내는 걸까? 누가 시간을 나타내는 걸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케이. 자, 시제라고 하는 친구는 누가 시간을 나타내냐면 동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제 이렇게 써놓고 거기 위에다가 써보세요. 동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 친구 이름이 누구지? 혜인인가? 많이 졸려요. 왜? 잠을 못 잤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올래? 다녀오세요. 자, 시제 동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것. 그럼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들하고 우리가 그 구문 분석할 때 전치사구가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부사구들이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그 시제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그리고 고1 초반 때까지는 그 시제 동사 모양하고 그 뒤에 있는 부사 친구들이 일치하는지를 많이 물어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등장을 했는데 시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현재 완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 지금 뭐 완료 진행형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빈 공간이 있으면 그냥 우리 한번 리뷰 한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뷰 한번 하고. 자,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라 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이 미래 시제에 대해서는 일부 쌤들은 좀 다르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편의상 미래 시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건이 일어난 현재 시간을 얘기를 할 것이다. 과거는 과거 딱 예전에 일어났던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사건 그것을 상상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중1 때 배웠던 것이다. 중1 때 배웠다. 자, 그런데 이제 들어갈 그 시제는 뭐였냐면 이제 우리말 어법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한 번만, 과거 한 번만을 딱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현재부터 과거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왔을 거예요. 중2 때 가장 정면으로 다루게 될 어법이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현재 완료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완료. 사실은 그 영어로 쳤을 때 present perfect라고 해가지고 perfect의 의미가 사실은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완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완료 끝났나 이게 아니고요. 꽉 찼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꽉 차 있는 시간 동안에 한 사건을 이야기해 볼 것이다. 자, 그리고 과거보다 더 앞선 과거가 있었대. 여기에 해당하는 시점을 우리는 과거 완료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과거 완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영향을 미친 사건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과거보다 그냥 앞선 과거다.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거고 오늘 배울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배울 건 이 두 가지 배워볼 것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넘겨들어도 되는데 고2 때 배우는 거예요. 고2 때. 미래 완료라는 친구까지 있어요. 미래 완료. 이를테면 고등학교가 되면 나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고3이 되어서 졸업을 할 것이다. 고1부터 고3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연속될 거 아니야. 미래에. 그래서 미래 완료 시제까지 배우게 되는데 일단 중3 때까지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미래 완료 시점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었어. 뭐냐면 가까운 과거보다 가까운 과거에서 가까운 미래까지 표현하는 시제 어떤 거 하나 있을까요? 짧은 시간의 연속을 나타내는 시제가 뭐가 있을까? 자, 진행입니다. 진행.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배우는 곳도 있고요. 이것을 진행 시제다 라고 배우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행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과거 진행, 미래 진행까지 해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 다루는 거 총 9개 시제가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독해를 할 때, 고등독해를 할 때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뉘앙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등 내신을 여러분들 물론 안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도 각 부사별로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낼 것인가 라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쪽 맨 첫 번째 현재 완료 시제로 가볼 건데 하라마 여기 보이니? 잘 보여요? 자, 현재 완료다라고 했을 때 아까 현재 완료가 뭐라고 했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아까 완료란 말이 뭐라고? 어떤 상태라고 했죠? 꽉 차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꽉 찬 시간을 난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예문이 들어왔어요. I have already finished our lunch. 나는 점심을 막 끝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점심을 먹은 시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지금보다 앞선 어떤 시점에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완료 용법에는 4가지 용법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자, 요거 다 들어보셨죠?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지? 다 배운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이거를 지금 우리 왜 나눌까? 사실 고등학교 독해할 때 필요 없거든요. 왜 나눌까 이거? 해석할 때. 그래, 이거 해석자라고. 해석 문제야, 해석 문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완료 친구들, 그 다음에 계속 친구들, 경험 친구들, 그 다음에 결과 친구들 특정한 시그널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주로 just, already, yet 여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런 부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방금 끝났구나, 아직 안 끝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just already 주로 have와 과거분사 사이에 쓰고 예수 문장 끝에 쓴다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just가 들어왔을 때 방금 끝냈군, 막 끝냈군, yet 아직 안 끝냈군, 요 정도 어감을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발음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용법입니다.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긴 시점을 봐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도 since나 for와 함께 쓴다의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부사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문법책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긴 해요. 근데 다시 우리 그 감각을 좀 되살려보자 라는 말인 거야. 그 다음에 경험용법.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만약에 과거에 한 번 정도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딱 특정한 과거 시점이 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옴에 따라서 그 중에 한 번 경험이 있어 왔어 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우리는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ever, never, before 혹은 once, twice, three times까지 쓸 수 있다라고 했고, 이쪽에 밑줄 한번 봐주시고, 자, ever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그냥 일평생 동안이라는 말이거든. 일평생 동안이란 말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던 일평생 동안 한 번 가봤네, 2번 가봤네, 요 정도 어감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리고 결과. 이 결과 친구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앞에 완료 계속 경험들은 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했겠지만 이 결과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동사를 통해서밖에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사를 통해서.
그 동작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예문 한번 봐보시면 My brother has sold his old computer. 나의 남동생은 혹은 오빠는 형은 has sold 팔아버렸어요. his old computer. 그의 낡은 컴퓨터를. 그러면 지금 팔았어요? 컴퓨터 가지고 있어 없어? 없어요. 현재까지 그 팔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어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결과용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단순 과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단순 과거. 단순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냥 해지 말고 My brother sold라고 했을 때 이 어감을 우리 구분하라라는 것까지도 우리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거는 지금 팔아서 그 올드 컴퓨터를 팔았어요. My brother sold his old computer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 컴퓨터 있게 없게? 이거 두 번째 거 없다 일단 맞아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이 특정한 과거 시점에 팔았다라는 동작에 강조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1년 전에 컴퓨터 팔았거든요. 근데 쌤이 이것을 만약에 현재 완료로 표현을 했다면 판 상태로는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샀어요. 근데 sold 팔았다 특정한 과거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때 팔았는데 지금 샀을 수도 있고 지금 안 샀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차이의 어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줄 칠 부분에 쓰임에 해당하는 것에 포인트 1번 한번 지금 풀어볼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특정한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Have you ever been to Spain? 스페인 가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스페인 가본 적 해본 적 있어? 너의 경험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경험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Mia has lost her dog at the park. 공원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렸대요. 자, 여기 지금 이 용법을 나타내주는 시그널이 따로 있나? 없죠. 근데 지금 lose 잃어버렸다라는 동작에 대해서 지금 동사로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결과 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 미아라는 친구 지금 강아지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못 찾은 상태. 과거에 잃어버린 그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자, 3번 I have just heard the bad news. 나는 그 나쁜 소식을 방금 들었어. 자, 짧은 기간에 해당하고 있고 just yet already 이 친구들은 어떤 용법? 완료 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네 번째, he has worked at the bank for 20 years. 20년 동안 일해오고 있었다.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또 반복하는 게 어법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 어법을 잡으라라는 말 들어봤어요? 물론 쌤은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별표 한번 쳐봅시다. 자, 중학교 때 그냥 진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시험 문제 내고 그리고 고1까지 조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랑 사용할 수 없다.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랑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데, 다시 이렇게 표를 그렸을 때 현재, 과거. 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perfect이란 말은
꽉 차 있다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꽉 차 있다라는 거였어. 근데 특정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특정 과거를 나타내기에는 이 현재 완료가 담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과거를 말할 거면 현재 완료를 쓸 게 아니고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된다라는 말. 그래서 현재 완료가 과거를 포함했다라고 하지만 특정한 과거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시점을 아울러야 돼요. 모든 시점을 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는 특정 과거랑 쓰고 이 친구들 아까 말했던 연속되는 시간 사건들을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거를 중2 때도 중3 때도 그리고 때로는 고1 모의고사에서도 내고는 해요. 그러면은 이게 딱 한 시점을 얘기하고 있구나 혹은 계속된 시점을 얘기하고 있구나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이다. 근데 구분할 수 있도록 매번 이렇게 뭐뭐뭐가 나와요, 뭐뭐뭐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 모든 문법책이. 그래서 이 책이 끝나고 다른 책을 사더라도 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겠어?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것과 현재 완료는 함께 사용될 수 없다. 특정한 과거. 나 어제,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나 어제 밥을 먹어왔어. 나는 살아왔어. 그저께. 말이 안 되죠. 그저께부터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영어도 똑같았다라는 것이고, 자, have been to, have gone to 두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 have been 얘는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해서 경험을 나타낼 것이고, have gone은 가버렸다라고 해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실제로도 그 서술형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친구고요. 이거를 매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쌤도 데일리에 매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매번이라 해봤자 이제 오게 될 한 번밖에 없겠지. 수요일에. 요거 한번 우리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 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신 O 플러스 알파로 된 동사는 건을 써야 된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캠핑 가다, 고 캠핑이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동사거든. 캠핑 가다. 너 캠핑 가본 적 있니? Have you ever gone camping? 이렇게 물어봐요. 고는 무조건 결과 아닙니까가 아니고 고에 해당하는 거는 저렇게 곤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have you been to가 이제 우리가 직접 그 장소에 가봤니라고 물어봤지만 이 영어 쓰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어봤니라고 물어본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그래서 그냥 사고를 바꾸는 거야. 영어로 너 파리 가봤어? 이게 아니고 프랑스 가봤어? 이게 아니고 프랑스 있어봤어. 이렇게 물어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은 쉬는 시간 하고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약 5분에서 7분 정도 휴식합니다. 화장실 가는 사람 다녀오시고 윤서를 자고 있나?
문법 실수로 지금 재부팅하고 있어서 좀 더 휴식하시거나 단어 외우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운 사람 없어요? 데일리 테스트 한 번씩. 해석은 없는데 문제합니다. 이해는? 그렇지. 해석 문제? 근데 이게 구도가 이게 지금 구도 출시 이쪽으로 하는데 구도가 두 번 나올 수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 너무 어려웠어. 풀려고 해보긴 했죠. 어려웠어? 이렇게 해서 밤새랑 찍어서 자,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해석이 틀렸구나. 이것도 몰랐어요.
푸드색을 바꿨구나. 자, 아까 쌤 기억났거든요. 뉴커머 그거 신입이라는 말이고 혹시라도 메모할 사람은 메모해 주세요. 새로운 사람 뉴커머 새로운 사람. 다른 숙제들은 지금 검사 안 돼 있는데 숙제가 없었나? 프린트? 다 해온 거지? 왜 다 당황을 하시지? 프린트 이거. 뭐야? 그냥 숙제 해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윤섭이는? 자, 다음번에 숙제 잘해봅시다. 쌤이랑 오늘 처음 만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냥 할게. 하지만 다음 주는 이제 다른 학교들이 내신에 들어가고 쌤은 다른 반 내신도 하죠. 막 예민할 수도 있어. 갑자기 막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막 빌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숙제를 수요일부터 꼭 잘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시 교재 펴봐. 교재 펴보세요. 자,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형. 자, 봤더니 아까 진행도 시제라 그랬고 현재 완료도 시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현재 완료 진행형은 그럼 시제가 두 개가 겹치면 또 하나 12개의 시제가 되나요가 아니고 뭐냐면 현재 완료 진행형은 여기 옆에다 써보세요. 동작 강조다. 동작 강조. 자,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 진행형 한국말로 된 것도 읽어봐봐. 해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를 쓴다라고 현재 완료래. 두 개의 해석 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동작 강조하는 차이뿐이다 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진행형은 그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낼 때 보여줄 것이다. 물론 얘는 비인칭 주어인데 한번 볼게요. It has been snowing since last night. 지난 밤부터 계속해서 눈이 오고 있었어. 그냥 눈 오고 있는 동작 강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다가 수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완료라고 하는 친구는 원형이 어떻게 생겼지? have 플러스 pp. 그러면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써? 현재 진행형 어떻게 생겼어요? have 진행형. 응? V에 ing. 그것은 그냥 동명사라고 할 수도 있잖아. 뭐가 와야 돼? 동사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동사가 있지? 진행형. 비동사 있어야 되잖아. B 플러스 PP 해서 현재 완료 그리고 현재 진행형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현재 완료 진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have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자, 비동사의 PP 어떻게 생겼지? been. 그 다음에 BP다. 뭐하면? 다시. 죄송. ing에다가 have been ing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완료 진행이다. 근데 아까 쌤이 잘못 썼잖아. BPP는 언제 쓰지?
B 플러스 PP는 수동태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여러분 메모 한번 해보자. 뒷부분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have been PP 얘는 어떻게 말해? 현재 완료 수동태. 그래서 수동의 사건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 아침부터 짜증났어. 이런 식으로. 자, 감정동사 사람이 직접 느낄 때는 수동태 쓰라고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 지금 짜증난 그 수동태 순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은 뭐 주어의 능동 동작 강조. 수동태는 그냥 수동태가 현재 완료된 거. 수동태가 현재 완료된 것. 그러면 수동태 사건이 계속 연속적으로 perfect 꽉 차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잘 안 보이니 채연아? 자, 요 정도 차이. 자, 그래서 I have been watching TV for 3 hours. 나 3시간 동안 TV 보고 있었어. 근데 문제가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I have watched TV for 3 hours 라고 했어. 그럼 쌤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범서가 이건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둘이 차이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나 TV 보고 있는 상황 강조야. 알겠어? 그냥 같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작 강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요거 have, known, love 등과 같다라는 동사는 완료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 완료 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완료 진행형 쓸 수 없다. 왜? 왜? 적어보세요. 상태 동사는 진행형이 안 되므로.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 간단한 거를 갖다가 지금 어렵게 말하고 있어. 우리 이런 거 해봤잖아. 알다라는 상태 동사. 그래서 I'm knowing you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 배웠어요. 이거 그대로 현재 완료 진행에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현재 완료가 됐다 할지라도 진행형은 그냥 안 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진행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포인트 2개 한번 볼까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못 푼 사람. 자, I've been speaking Chinese since last month. 지난달부터 중국어 배워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시제 표현이 지금 지난달부터 꽉 차 있어요? 아니면 끊겨져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자, 쌤이 아까 진행 시제는 언제? 가까운 과거로부터 가까운 미래까지다 라고 얘기했었거든. 한 달 전은 가까운 과거인가요? 한 달 전 가까운 과거요? 가까운 쌤이 말하는 가까운 과거는
조금 전, 조금 후,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행 시제의 그 시제 감각이 뭐냐면 진짜 짧아. 현재 기준으로 둬가지고 방금 전부터 혹은 조금 가까운 미래까지. 이를테면 이런 거지. 나 이제 집에 가. 나 이제 나가. I'm leaving. I'm leaving. 여기서 가만히 서 있는데 I'm leaving 이렇게 말하거든. 나 지금 나가고 있나? 곧 나갈 거야 이 말이거든. 정말 짧은 과거, 짧은 미래를 나타내. 정말 짧아요 진행 시제.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한 달이라는 시점은 굉장히 길거든.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learn이라는 것들이 꽉 차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have been learning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이다. 두 번째, the girl did it in for an hour, so she's sweating. 자, 그녀는 1시간 동안 달리고 있어서 땀 흘리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겠다. 자, has been running 혹은 has been running인데 지금 be run은 뭘까? 이 run. 이 어떤 분사일까요? 예, pp예요, pp. 달리다가 pp로 쓰이는 거 본 적 있어요? 자, run이라는 게 달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래서 수동태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아까 쌤이 보여준 현재 완료 수동태잖아. 누구에 의해서 달려지고 있나? 스스로 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진행에 대해서 has been running 골라주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장 보시면은요. 문제가 그거. 그쪽 거기는 숙제. 그쪽 문제 풀고 오늘 어차피 책 살 거죠. 탑지 어디 갔어? 뺐어? 있군. 자, 문제 풀고 채점 하시면 돼요. 채점 전에 뭐 해야 되겠어? 답의 근거 적어 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소녀가 직접 달리고 있어서 러닝이에요.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런 답의 근거들을 옆에 한 번씩 적어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갈 것은 과거 완료가 되겠다.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로 넘어와 보셔세요. 자, 과거 완료.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점으로부터 한 단계 앞선 과거를 얘기할 것이다. 과거 시점으로부터 한 단계 앞선 과거. 이를테면 어제 쌤이 잠실에 놀러 갔었는데 토요일에는 여기서 일했거든요. 그럼 내가 어제 잠실에 놀러 간 과거보다 토요일에 더 일했던 과거가 더 앞섰지. 그런 시제 감각들을 보게 될 것이고, 자, 근데 과거 완료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과거 시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다 한번 봅시다. 과거에 일어난 상황만을 나타낼 것이다. 상황만을. 하나의 시점만 얘기할 것이다. 두 번째, 현재 완료. 과거일과 현재 일의 연관성, 아까 꽉 찬 거 나타낸다. 연속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그 시점까지 계속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 이거든. 그러면 이 과거 완료는 뭐냐? 과거 시제처럼 특정 과거 사용이 가능해. 현재 완료는 특정 과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그저께 살아왔어? 뭐 이런 말 안 되잖아. 그저께부터 살아왔든지. 맞지? 근데 과거 완료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도 현재 완료처럼
연속 시점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 현재 완료처럼 연속 시점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어? 그럼 어떻게 이거는 왜 말해주냐? 해석 잘하라는 겁니다. 해석. 그러면은 특정한 과거 시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과거보다 앞선 특정한 과거를 나타내고 있군. 특정한 과거를 나타내고 있군. 연속 시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 대과거라고 하는 과거의 과거부터 과거까지 미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는 예문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땅한 예문이 없네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여기 과거 완료 3번. 포인트 여기. She had worked as a teacher until she retired. 자, 그녀는 일해오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녀가 은퇴할 때까지. 얘는 대과거로부터 일정한 은퇴라는 과거 시점까지 연속적인 시점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until이라는 연속적인 시간 반복을 사용하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쌤이 그냥 다 말해줄게. They had finished dinner when I came home. 내가 집에 간 시점보다 이미 끝나버린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집에 간 게 더 늦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간 게 더 늦었어요. 근데 이미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감각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저 두 가지 시점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게 지금 과거보다 한 시점 앞선 그 특정한 순간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거나 과거에 그냥 연속된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밑에 지금 느낌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 정보들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자, 현재 완료 부정할 때 have 다음에 not이 들어왔다라는 걸 배웠었거든. 그럼 똑같아요. had 다음에 not 넣어주시면 된다 라는 것이고, 의문문도 had가 먼저 나오면 된다. 과거 완료 진행이 아까 배운 거 had been ing 쓰면 된다. 오케이? 근데 뭐였다? 그 완료 진행은 뭐였다? 단순히 동작 강조였다.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과거 완료 대신 과거 시제를 쓸 수 있다 등등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완료의 쓰임 아까 뭐랑 같았어요? 현재 완료랑 같지? 이것들도 용법 구분하기가 사실은 중학교 때는 많이 나와. 중학교 때는 용법 구분하기로 많이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용법을 구분하겠다 이건 뭐냐면 아까 쌤이 말한 두 번째 거야. 어떤 과거 시점으로부터 과거까지 일어난 시점들 연속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네 가지 용법을 나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문장들이 아니고서는 예문으로 잘 등장하지 않아. 근데 조금 더 앞선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거잖아요. 알바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단순 특정한 시점이 등장하는 그런 예문들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딱히 구분할 거 딱히 없고 똑같아요. 그냥 이것이 완료 계속 경험 결과인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또 특정한 부사 표현들이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줄 겁니다. 이것들은 문제를 보면서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요것도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요거
보시면 앞에 보고 그냥 채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윤소리는 어디 푸는 거지? 이거 풀라고 이거 밑에 거. 자 그러면은 이 5가지로 우리 용법 예문 볼 거고요. 쌤이 말했던 요 느낌표까지 한번 비교해 볼게. 자, I was tired. 나는 피곤했어. Because I hadn't slept well for several days.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가 더 앞선 시점이에요? Was tired가 앞섰어. hadn't slept가 앞섰어. 잘 자면 피곤해요? 못 잤지? 얘가 1번, 얘가 2번 요 시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과거 완료의 표현은 요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쌤은 항상 이렇게 있으면 꼭 1, 2번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2번도 봐봐. He had lost his wallet, so he had no money. 그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돈이 없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지. 그럼 요거 1번 시점, 요거 2번 시점. 3번 The show had already finished when I turned on TV. 쇼는 이미 끝났습니다. 언제? 내가 TV를 켰을 때. 쇼가 먼저 끝났어. TV가 먼저 켜졌어. 쇼가 먼저 끝났어요. 그럼 요건 1번 시점, 요건 2번 시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she had never eaten raw fish before she visited Japan. 그녀는 raw fish, 회 먹어본 적 없습니다. 회 먹어본 적 없습니다. 뭐 하기 전에? 재팬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방문한 게 먼저야? 회를 안 먹어본 게 먼저야? 안 먹어본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서 또 짐작해 볼 것은 이 여자가 일본에 가서 회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다라는 것까지 우리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용법에 맞추려면은 사건이 지금 연속이 되고 있어요. 시간이 지금 연속이 되고 있거든. 봐봐. 계속 못 잤던 그 시간들 그리고 이제 잃어버려서 지금 그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다음에 TV 키기 전 그 시점까지 어느 순간 연속된 시점 내에 끝나버린 걸 얘기하고 있었고 여기서 역시나 이 여자의 3 연속된 시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 told me that 루시는 얘기했어요 나한테 뭐를 She had already seen the new movie. 그 새 영화를 이미 봤다고. 자 그럼 요거 이렇게 나눠볼까. 자 말한 게 먼저인가 아니면 영화를 본 게 먼저인가? 영화 본 게 먼저죠. 자 근데 이 과거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영화 계속 지금 보고 있다가 말한 거야? 아니지. 이거 이미 끝나버린 특정한 과거 시점인 거예요. 특정한 과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되지 않아도 그냥 끊겨버린 과거보다 앞선 시점을 나타낼 수도 있더라.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속으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구분하는 거 사실 의미 있진 않아요. 그냥 요런 어감으로써 이게 먼저 사건, 이게 다음 사건. 헤드 PP랑 과거 시제가 쓰이면 헤드 PP가 먼저 된 사건, 과거 시제가 그 다음 사건. 요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에세이를 쓰고 있는 상황에 나는 그랬었다라고 하다가 그 전에 이야기 얘기하고 싶잖아. 그럼 그때에는 헤드 PP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자 넘겨보실까요?
자, 넘기자고 옆에를 보시면 되고, 자, 여기도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 자, 여기 숙제 어떻게? 문제 풀고, 답의 근거 쓰고, 채점하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숙제 검사는 원래 그냥 월요일에 내는 거, 수요일에 내고, 수요일에 내는 거, 금요일에 검사하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숙제 해보시고 서술형 실전 연습 홀수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홀수만 풀어오세요. 더 넘겨서 너무 많아? 홀수. 이거 1357 다 풀고 싶어? 1357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쌤이랑 같이 리뷰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쌤이 숙제를 지금 홀수 냈죠. 어차피 실전 모의고사 한번 풀어볼 시간 줄 거거든. 1번부터 8번까지만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14페이지야. 자, 바쁜 사람은 단어 시험 보러 가셔도 됩니다. 수준 다 풀었어? 다 풀었어요? 아니, 질문? 다 풀었어? 그럼 하나 남았다 이거야. 틀려도 괜찮아요. 학원에서는 연습하는 데 자신 있게. 대신 그 자신은 근거로부터 온다.
쌤이 다 풀었어? 그럼 그거 리뷰는 쌤이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단어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저쪽 끝났나 보다. 얘들아, 우리 단어 시험 보러 이동하자. 아프리카도 고생했습니다.